안녕하세요. 응급센터장 김용관입니다. 소방사 선수훈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박후규입니다. 저는 시화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센터장 김용관입니다. 응급센터에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을 환자 분류를 하고 그거에 알맞은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하거나 담당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못하고 다른 동료 과장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벽 경우에는 원래는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를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쉬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 일이 좀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쭉 쉬고 그 다음에 쭉 일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쉬는 걸로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자지 못한다는. 근데 이게 너무 추하게 자는 게 나았을까 봐 뭐 그런 게 좀. 제가 지금 디귿자로 된 스테이션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 구역이 당연히 중증 구역이고 바로 왼쪽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따로 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 응급실 입구 앞쪽으로 음압격리실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한테도 혹시나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진료를 보게 되는 거죠. 원래는 글러브를 끼거나 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환자를 보던지 글러브를 좀 끼고 페이스 실드는 웬만하면 하고 그 간호사들은 지금 보면 전체 방호복을 입고 있는데 이게 되게 더워요. 사실 굉장히 더워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지만 환자 보느라고 뛰어다니고 옷 위에 또 옷을 입었기 때문에 되게 더워요. 그게 제일 힘들죠. 저희는 출동할 때 저렇게 전신 가운을 입고 있는데 근무하는 내내 보호복을 입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 주는 주사제 중에 마약성 진통제,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쓸 수가 없고 한 앰플 한 앰플 한 번 쓸 때마다 다 사인을 해야 됩니다. 어딘데? 여자 사진 되고 지금 저희도 병원 이송하기 전에 이렇게 병원에 사전 정보를 주면은 그런 환자를 처치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뉴모니아일 가능성이 아주 높네. 그지? 뉴모니아면 일단 요즘에 많이 오는 거는 이제 열이 나는 환자를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수용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죠. 방금도 뉴모니아가 폐렴인데 코로나도 폐렴처럼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 환자는 무조건 오시면 격리병실에 입원을 해야 돼요. 좀 어때? 몇분 어때? 그 김에서 지금 보러 나갔는데 왜 저러? (7월 16일) 날 화이자 맞았다고? 어? 거의 포기도 해? 이게 코로나 검사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미지쌤! 코로나 검사 당연히 해야 되고
아니 이런 환자들 많이 온다. 의사분들은 결정하는 게 참 힘들겠다. 생명하고 직접 연관이 되니까. 이것저것 검사하다 보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하거나 이러면 그 동료 의사랑 같이 좀 의견을 공유하죠. 제가 보는 게 다 명확하진 않거든요. 저도 뭐 놓칠 수가 있고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죠. 사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의 안정이 돼요. 웬만하면 근데 정말 환자가 많이 막 CPR 오고 그러면 전화해라. 또 환자가 너무 밀리고 하면 들어야지. 좀 두통 이 정도면 됐나? 절대. 예. 진우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예, 진우한테 얘기해서. 예. 그 20대 남자 CPR 온대요. 저 그거는 전혀 모르고 상황실에서 연락 온 거라서 자동차 가게에 쓰러져 있는 거라 그냥 확인해서 알람도 안 켜고 무슨 같다. 그게 제가 약간 직업병인데 저는 잘 못 자요. 조금만 소리가 나거나 그래도 좀 깨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이제 알람 울리기 전에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깊게 잠을 잘 못 자요. 솔직히. 센터장님 나오시죠. 이게 저희 진짜 힘들어. 환자 자체가 많진 않았는데 CPR도 했어? 끝. 쉬어라. 아우. 님은 그거 안 한대? 먹방 밑에 39.5도네. 그 음악 구경실 간대? 아니요 그냥 접수된 사람은 아닌 거지. 뱀에 물린. 아, 저 하고 있어요. 가면 근데 칼 이렇게 꽁꽁 묶고 있는데 그거 묶어놔야 돼요? 뱀에 물리는 환자 한번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뱀에 물리면 그게 뭐 일반 뱀인지 독사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독을 중화할 수 있는 그런 게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희 병원은 좀 큰 병원이기도 하고 약간 변두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해독제를 구비하고 있었죠. 예, 너무 많이 붓거나 아마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방기 부스를 해드렸을 거예요. 진짜 특이한 환자였어요. 1년 동안 처음 봤어요. 이런 거는 아마 제가 뼈를 맞췄거나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뼈를 맞출 때 이게 되게 많이 아파요. 진짜 많이 아픈데 맞춰 놓으면 조금 통증이 덜 하거든요. 마음이 좋진 않죠. 엄청 아파하는데 그걸 저는 막 당기고 막 근데 그거를 치료니까 참으시라고 말씀을 잘 드리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열이랑 유활할 신청 없는 건가요? 또 식사를 해봅시다.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최대의 중증 환자가 온 거죠. 심장이 멎었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온 환자는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심폐소생술밖에 없거든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 심폐소생술 하는 거 직접 봤는데요. 저희가 흔히 배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위에 올라가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세요? 네. 5분 10분 걸리고 17도 8일이에요. 실드 쓰세요. 자, 아니 괜찮으면 양말 잡고. 한번 형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빨리 가야겠다. 이거 한 10개 써주면 돼? 아니요. 한 개. 라이언 빼고. 환자분 어디 가세요? 빨리 해야죠, 빨리. 저기 갔다 왔다. 저분 주사부터 먼저 다시죠. 이때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제가 약간 좀 목소리 높여서 환자분 봤을 때 환자는 중증도 순으로 보는데 이제 심폐소생술 환자는 거의 이제 심장이 멎어서 온 환자라 당연히 먼저 보는 게 맞는데 막 그래도 먼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면서 막 되게 막 저한테 막 따지듯이 막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잠깐 틈이 있었으니까 빨리 주사 처방만 내놓고 이제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도 너무 아파하시긴 했으니까 이럴 때 되게 힘들어요. 여기 보호자분 좀 네. 진짜 볼게요. 딱 있어요. 일단은 ROSC 방금 ROSC라는 단어가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뜬다는 소린데 구급대원들이라든지 의료진들한테는 듣기 힘든데 들으면은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분 아마 15분에서 17분 정도 했는데 심장이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지금 BP 몇이야? 되고 있어요. 문제 때문에 지금 기억나는 게 나중에 이 보호자분이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죄송하다고. 이 환자가 조금 더 급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잘 봐드릴 건데 조금만 뒤로 밀리신 것 뿐이에요. 아셨죠? 죄송해요. 예. 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보시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더 중요하고 이제 자기 남편이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 저도 그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잘 이해시켜 주는 것도 의사의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또 이제 휴가네. 네, 오늘 참 쉬고 자고 거기까지 갈지 마시고 여기 보면 돼. 나갈 거야 이제. 아, 나도 다행. 왔으니까. 네, 엄청 그 열 있고 몸살기 있다는데 검사하고 싶으시대서 제가 들어와서 검사하라 그랬거든.
저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라 제 어떤 행동이나 말투나 그런 걸 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환자 이송할 때는 더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고, 진짜 저희는 이렇게 심장 멈춘 환자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것도 많이 본다 하는데 여긴 매일 있는 것 같아서 더 긴장되는 이렇게 근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여러 상황의 환자들이나 보호자분들을 뵙게 되는데 그 환자분들은 다 응급이고 긴급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처치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요. 모두가 다 같은 입장에서 오시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환자 분류를 하고 순서를 맞춰서 환자분들을 봐드리거든요. 조금 진료 순서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최선의 진료를 해드릴 테니까 넓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